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전위가 무언가 하는 걸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전위에 대한 개념을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문제, 전전화가 만드는 전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쌍지자가 만드는 전위를 직접 구해보면서 우리가 전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사무실험 문제를 모델을 하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전화가 만드는 전위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양의 전화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시험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양의 전화는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위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험 전화는 어떤 조건 내에서 풀 거냐면은 이 시험 전화가 처음에 P점에 있다가 무한대로 여기 있는 양의 전화에 의해서 무한대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 내에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죠? 그럼 문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어떤 조건이냐면 양의 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구할 건데, 시험 전화가 P점에서 무한대로 이동시킬 때, 이때 이러한 조건 내에서 우리가 전위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식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전위차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전위차예요. 전위차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시험 전화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지금 물론 여기는 전기 위치 에너지만 여기는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을 이렇게 시험 전화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개를 시켜볼까요? 이쪽은 전위차를 전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는 차분인 거니까 이쪽은 틀림없이 전위의 나중치에서 이렇게 전위의 축이치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일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의 정의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Q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Q0분의 1을 이렇게 써주고, 일의 정의를 여기다 쓰게 되면은 일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를 dr로 이렇게 썼는데, R을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가우스 면 자체를 나중에 잡을 건데, 가우스 면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dr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정의에 의해서 논리 전개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물론 여기는 힘을 구해야 돼요. 힘을 구해야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뭐예요? 이 물체 자체가, 여기는 시험 전화가 전기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험 전화는 우리가 전기장으로 바꿔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은 마이너스가 있고 시험 전화분의 1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적분 구간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적분 구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문제 조건에서 P점에서부터 여기 무한대까지 이동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원천전화 입장에서 보면은 P점까지 거리가 대문자 R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R을 써주고 무한대까지 이동시킬 때라고 했으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적분 구간을 정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밑에 쪽부터 전개를 시킬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시험 전화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시험 전화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나눠준 거니까 전기력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시험 전화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곱한 값일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벡터니까 크기를 쓰고 나서 여기 방향성분을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고, dr도 여기도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성분을 쓸게요. 그러면 dr이라고 하는 크기가 있을 테고, 방향성분은 지금 지름 방향성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만큼 부분,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단위 벡터가 있고,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만큼을 계산하면 뭐 나와요? A 벡터 다 B 벡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니까, 지금 여기가 크기가 1이라고 보고 여기도 크기가 1이니까 1, 1에 코사인 방향이 같죠? 그러면은 코사인 0도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1, 1, 1 해서 여기는 1이라고 하는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이걸 먼저 계산을 했냐면 이 값 자체를 스칼라 값으로 바꿔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여기 Q0가 있기 때문에 시험자를 약분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기장의 크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1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DR이라고 하는 이렇게 미소 길이 벡터, 지름 방향의 미소 길이 벡터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어떤 것을 쓰면 돼요? 맞아요. 여기에는 전기당이 뭔가 하는 여기 전기당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당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참고로 이렇게 봐서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는 지금은 뭘 가지고 계산하면 편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할게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임의로 이렇게 여기 가우스 면을 잡게 되면은 여기가 가우스 면이에요. 가우스 서페이스예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쪽과 이렇게 바깥쪽이 같다라고 하는 식인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안쪽에는 지금 보면은 전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안쪽에 이렇게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당의 손석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 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전기당의 손석을 만들었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입실은 재료로 무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알고 있죠? 이쪽 값은 뭐예요? 이쪽은 그냥 전기장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한 게 선수계, 다시 말해서 플럭스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전기장을 구할 거예요. 여기 전기장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 전기장은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는 지금 면적인데 무슨 면적이에요? A는 면적이잖아요. 면적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전체 구를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의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의 표면적 값을 알고 있잖아요. 구의 표면적 값은 얼마? 맞아요. 4파이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4파이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하는 지금 뭐가 있어요? 맞아요. 원천전하 Q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Q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식에 의해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파이 입실론을 먼저 쓸게요. 입실론이 있고 여기가 거리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R 스퀘어를 밖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쪽에다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덜 헷갈려요.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일부러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부분이 문제 조건에 성립하는 전기장인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값을 대입해주고 여기에다가 새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옮길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가 있고 물론 여기 구간은 대문자 R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여기가 R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 있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Q를 여기 원천 전하를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만의 함수인 거니까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미소거리로 적분 요소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은 하나가 보이지? 어떤 게 보여요? 맞아요. 이만큼은 이게 상수값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 적분 요소가 거리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앞으로 빼줄게요. Q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는 빼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대문자 R부터 무한대까지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적분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R 스퀘어분의 1이 있고 DR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만큼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상수텀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구간은 지금 여기 우선부터 무한대까지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대문자 R에서 무한대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이해갔죠? 그리고 여기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뭐가 남아요? 여기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원천 전하가 있을 테고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을 테고 무한대를 넣으면은 0 나올 테고 그리고 R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R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가 대문자 R분의 1꼴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금 어떤 거냐면 전이 차야 될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 자체를 이제 좀 더 단순화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단순화를 시킬 거냐면 무한대에서 전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무한대에서 전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나중치, 여기 이 부분 이만큼 쓴 부분에서 전위의 나중치는 틀림없이 0일 테고, 그렇죠? 여기가 0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위의 추기치 자체를 그냥 V로 놓고 써주면 식이 단순해져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0 마이너스 V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지금은 하나하나 다 쓸게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값 자체가 6인만 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값 자체를 여기에다가 쓰면 돼요. 마이너스 Q가 있고 이쪽은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R분의 1꼴로, R은 그냥 아래쪽으로 쓸게요. R분의 1꼴로 이렇게 있고,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Q를 가운데로 이렇게 옮길게요. 그럼 이런 꼴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전화가 있고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여기에 대문자 R꼴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되겠네요. 그치? 여기까지 해봤죠? 자, 그러면 이렇게가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식 자체를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는 R이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자 R로 써서 일반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로 이렇게 쓰고 거기를 시험 전화를 가지고 나머지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기는 전자라고 만드는 전위라고 하는 자체를 구했어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참고로 들게 되게 되면은 여기 적분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것처럼 지금 보면은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 플러스 Q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양전화가 이렇게 있을 때 양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구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문제 조건 자체가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음해전화가 만드는 전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음해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나서 나머지 계산하는 거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를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화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의 전화 하나 따라 음의 전화 하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는 숫자가 이렇게 전화 무리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화 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화 무리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화가 여러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중첩의 원리가 성립을 해요. 중첩의 원리. 바로 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전위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R는 만약에 1부터 N개라고 하는 전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가 아까 값 자체에 대해서 4파이 입실론 R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저건 상수값이니까 여기는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특징 자체가 r하고 q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r의 i번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개가 있던지 간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나눠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양의 전화가 하나 있을 때를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음의 전화가 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 무리가 있을 때, 전화가 여러 개가 있을 때를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위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이게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전화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전화 무리가 만들었던 음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틀림없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문제 조건은 이렇게 돼요. 전화가 쌍극자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이게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서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거리는 D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 점은 아주 멀리에 있어요. 어떤 거에 비해서 멀리 있는 거냐면 두 전화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놨는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 R이라고 하는 그 관찰하고 싶은 점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전화부터 P까지의 거리를 플러스로 놨고 여기 마이너스부터 P까지의 거리를 R에 마이너스로 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1, 2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기호 처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각도는 지금 여기 이루는 각도를 여기 세타로 놨어요. 그리고 여기 0점은 뭐냐면 두 전화 사이의 중간 거리예요. 여기를 우리가 그냥 0점으로 놨어요. 그리고 실제 쌍극자는 방향이 있는데 쌍극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이 Z축 방향에서 실제는 쌍극자의 방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지금 전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뭘 쓰면 돼요? 그쪽 세 번째, 전화 무리가 만드는 전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 식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위에서 두 개 전화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총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플러스 전화가 만드는 전위에다가 마이너스 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전화가 만드는 전위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쓰죠. 그러면 총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플러스 전화가 만드는 전위는 조금 아까 여기서 구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를 그냥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K로 쓸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풀롱상 쓰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참고로 K로 이렇게 놓을게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 쓸게요. 그러면 이쪽은 K라고 하는 상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전화는 위쪽부터 한다면 플러스 전화가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R인데 제가 여기다가 R 플러스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R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전화가 만드는 전위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놓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R에 마이너스가 될 테고 전화는 마이너스 Q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유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는 풀롱 상수기 때문에 상수인 거고 전화량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꺼번에 빼서 쓰게 되면은 KQ로 이렇게 남기고 나서 여기는 거리만의 함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1이 될 테고 여기 나가면서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분의 1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아래 플러스 방향에다가 아래 여기가 완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마이너스 방향까지의 길이에다가 아래 마이너스에다가 빼기 아래 플러스까지의 길이를 빼준 거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조건 자체가 뭐냐면 발골 사이의 거리 D보다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점 사이 P까지의 거리가 이게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서 우리가 여기 조건 R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기 보면은 다이폴 사이의 거리 여기 두 전화 사이의 거리 D보다 엄청나게 멀 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R의 플러스까지의 길이나 또는 R의 마이너스까지의 길이나 이게 거의 비슷해서 그냥 우리가 근사적으로 여기를 여기 근사니까 그냥 물결무늬로 일단은 쓸게요. 근사적으로 여기를 그냥 R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식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 아래쪽으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K에다가 전화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두 개의 거리가 거의 R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R의 제곱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아래 마이너스부터 아래 플러스까지 뺀 이만큼은 이게 실제는 경로차가 나는 거죠. 왜냐면 P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간 거리가 플러스 전화에서부터 간 거리하고 마이너스 전화부터 이렇게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실제는 여기 아래쪽 길이가 더 긴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를 참고로 다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거리보다 여기가 엄청나게 멀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두 개가 거의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를 보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쌍극자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릴게요. 그러면 실제는 이 조건 내에서 여기는 거의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무차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게 되면은 아래쪽 길이가 이만큼 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여기가 D였기 때문에 이만큼 빨간 색깔로 칠한 이만큼 길이는 우리가 D니까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D에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는 우리가 이쪽을 아래 플러스라고 했고 여기를 아래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아래 마이너스에서 아래 플러스를 뺀 길이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D 코사인 세타로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를 D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식대체를 다 찾았네. 여기가 D 코사인 세타 값으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근사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는 엄밀히 말하면 거리가 아주 짧을지는 몰라도 실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개념을 쓰면은 식자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P자로 쓰게 되어 있는데 전하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지금 Q에다가 거리를 이렇게 곱해준 값을 쓰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개념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Q가 있고 여기에 D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개념을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K자를 원래대로 풀어서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될 테고 여기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R제곱분의 1이 있을 테고 여기를 띄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값 자체가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전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뭐였었어요? 여러분들은 전위를 이해를 하는 거였었어요. 전위를 두 가지 문제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점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틀림없이 양의 전화가 뭐를 만들 거냐면 이 점에 전기장도 만들고 전위도 만들 거예요. 그쵸? 일렉트릭 포텐셜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식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의해서 여기 정의는 파란 색깔로 다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이만큼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전위 차라고 하는 자체가 1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위 차를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리고 1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뒤에 R로 썼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결국에 가우스면을 잡았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시험 전화가 받는 전기단과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지름 방향이에요. 지름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DR로 이렇게 줄여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또 하나 계산을 했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거리도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스칼라 프로덕트, 다시 말해서 도트 프로덕트 또는 내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1이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기장을 계산을 하는데요. 지금 저런 경우에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우스 법칙을 썼어요.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 가우스면을 임의로 잡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아래에 있는 전하가 아까 공간에 전기장에 손속을 만든 거예요. 그 식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흘러가는 양인 거잖아요. 어떤 면적 자체에 무언가가 흘러가는 양을 곱하면 이게 우리가 손속의 정의가 돼요. 여러분들이 꽃다발 생각하면 쉬워요. 면적이 만약에 이만한 망이 있을 때 여기에 꽃다발이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면적에다가 꽃다발이 올라간 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면적이 크면 꽃다발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럼 손속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가 면에다가 전기장을 지금 지나가는 건 전기장이니까 전기장을 곱해준 값이 돼요. 그러면
이 면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저 면은 지금 우리가 회곡면인 거예요. 저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체를 빈대없이 감싼 회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9의 표면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전위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위는 거리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R 스퀘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고 썼어요. 다시 말해서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거리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얘를 그냥 값을 대입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잖아?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머지는 다 상수일 테고 그리고 R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여기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와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 값을 넣고 나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P점에서 시험자들을 무한대까지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저기 있는 대문자 R부터 여기 그 무한대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값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얘가 무한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무한대에서의 전위는 0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축이칠 전위를 그냥 V로 써준 거예요. 무한대는 0이고 축이칠 전위를 V로 써줬어요. 그리고 앞에는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꼴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한 거냐면 일반화를 시켜준 거예요. 여기 거리를 이렇게 소문자 R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위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 양의 전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음의 전화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압만 양으로 여기 원천 전압만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합쳐가지고 전화 무리가 있을 때 전화가 떼거리로 잔뜩 있을 때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틀림없이 여기서 중첩의 원리가 통용이 되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점전화가 만드는 전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양의 전화를 가지고 구하고 음의 전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전화 무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일반화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저걸 이용해서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쌍극자라고 하는 자체는 다이꼴이라고 하는데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리 D만큼 떨어져서 서로 묶여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싶은 점은 여기 P점이라고 해서 이 쌍극자 거리 D보다 관찰자까지의 거리, 관찰점까지의 거리 R이 엄청나게 멀 때예요.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전화 무리 자체 내에서 이 식을 이용해서 두 가지 전화를 여기 전화의 전위를 한 번에 쓴 거예요. 그럼 식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이 식에 의하면. 그래서 플러스 양전화가 만드는 전위, 유놈이 만드는 전위, 그리고 음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분을 해서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둘 사이 여기 거리는 이 점 자체가 엄청나게 멀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만큼 거리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에 R로 나서 여기를 두 개를 곱해서 R 제곱으로 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위쪽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와 음전화부터 P점까지의 거리는 이만큼 경로차가 나요. 근데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여기가 D였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경로차, 여기가 실제는 이렇게 빼준 거죠. 이 경로차는 D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D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겠죠.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식 자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써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학습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위를 여러 가지 모델에 한번 적용시켜서 풀어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뒤에 보면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전기 용량을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큰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이용을 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구하고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전위를 구하고 이 전위를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모델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모델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평행판이 있을 때 이걸 평행판 축전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통형이 있을 때 원통형에 이렇게 외부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있어서 전환을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플러스 Q가 있다면 마이너스 Q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안쪽에 플러스 Q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깥에 마이너스 Q가 있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형이 있어요. 구형을 어떻게 그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단면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이런 식 축전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전위에 대해서, 이런 경우 전위에 대해서 꼭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전위를 계산할 수 있어야 그 뒤에 전기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